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어제 새벽이죠. 새벽에 미국이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두로까지 이제 생포를 이렇게 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야, 어제 새벽에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긴급 뉴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 봤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마두로가 축출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오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혼동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과도기를 이제 거친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모든 정권에 다시 다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이 직접 이 베네수엘라를 운영을 하겠다, 통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중한 권력 이양이 가능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오늘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가지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boot on the ground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상군이 이 베네수엘라로 투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까지 이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을 생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를 하면서 군대까지 넣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을 해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다가 어마무시한 돈을 집어여가지고 미국 기업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예전에 미국의 그 수많은 정유 기업들이,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을 이렇게 또 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고 차베스가 이제 들어온 다음부터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수많은 그 정유 기업들을 다 국유화를 이렇게 또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우고 차베스가 지나고 이제 마두로 정권에 이렇게 또 들어와서도 계속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정유소들을 이제 계속 국유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정유소들이 다 미국 기업 것들이었다. 그런데 너네들이 그냥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유조선들에 대해 가지고 이 오일 탱커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 다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납포를 얼마 전에 계속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석유 기업들이, 미국 석유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보면은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에 엄청나게 많은 오일이 이제 묻혀 있기는 묻혀 있는데, 그런데 그 오일의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불순물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하다고요. 정유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그런 이제 기술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수년간이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오일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모두 다 복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기술들을 다 넣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2025년도 취임을 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년이 막 지난 다음에 1년 거의 다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가 1년 다 됐었을 때 베네수엘라 직접 쳐들어가가지고,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직접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수많은 정유 시설들에다가 우리 미국 기업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최신 설비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오일들 엄청나게 뽑아낼 것이다 라고 지금 직접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마두로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이제 잘 친하게 지내게 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는 이제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자체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두로 정권으로 인해가지고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또 겪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빈곤층으로 이렇게 또 전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콜롬비아로도 가고, 뭐 미국으로도 오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엄청나게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60% 이상이 맞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이 마두로의 정권이 무너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쨌든 이게 좀 무력으로 이제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하겠다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판 제국주의다라는 그런 논란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이 석유가 없다고 하면은 미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석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당연히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오일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마두로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특히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돼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직접 쳐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한테 베네수엘라랑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라 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럴 말을 할 처지인가? 아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 말을, 미국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오일 매장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미국이 갖는다고 하면은, 이 베네수엘라나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득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미국한테 좀 이제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완전한 이제 친미 국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엄청나게 가깝잖아요.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오일 매장량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귀아나라고 해가지고 그 이 귀아나 앞바다에 전 세계에서 또 이제 가장 많은 그 오일의 매장이 이제 발견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가 거기 우리 나라 건데 라고 하면서 귀아나한테 뭐 군사적인 행동을 막 한단에 만단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눈엣 가시로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밖에도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보면은 러시아랑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두로를 축출을 해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두로를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 마약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두로 자체가 테러리스트이다, 마약 딜러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현상금이 원래 2,500만 달러가 붙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2배로 올려가지고 5천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두로를 이 델타 포스 미국의 특공대를 이제 집어여가지고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뭐 유엔이나 뭐 유럽 연합, 이거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 요거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주권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한 나라의 그 의사 결정을 이제 그 나라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거, 주권을 지금 침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군사 작전을 미국의 의회에 승인 없이 그냥 하느냐?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어마무시한 비판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원래 이 또라이 마두로 자체가 완전히 또라이거든요. 또라이이기 때문에 독재자이고 이거 축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이제 너무나 과격하게는 과격했지만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잡히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의 외교관들이랑 만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 이제 잡힐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을 군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언터치버릴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붙잡혀가지고 뉴욕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측에서는 이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에 있는 법원에 기소를 했다 라고 합니다. 기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델타 포스, 미국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그 특수부대가 이 카라카스, 이 베네수엘라 수도로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중심부로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아니 뭐 아파치 헬기도 뜨고, 뭐 치누크, 엄청나게 커다란 헬기도 뜨고, 헬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까지 축출해가지고 델타 포스가 라마두로 대통령을 군함 있지 않습니까? 군함까지 체포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함은 지금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및 마약 밀매 혐의로,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를 했다. 기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가서 잡아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의 연방 법원에서 마약 카르텔의 수장으로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이제 독재를 이렇게 하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인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을 축출을 해내가지고 미국의 법정에 지금 세운다는 그런 소리죠.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능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면서 어제 진짜 엄청나게 깜짝 놀랐거든요. 어제 막 뉴스 말고 뭐 유튜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공격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막 영상이 올라오는데, 제가 어제 긴급 뉴스 보내드렸다시피 막 여기저기서 이 카라카스 이 수도가 막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스 소셜에다가 마두로를 체포를 했다. 마두로를 이 나라에서 빼내 가고 있다. 축출을 해가지고 아웃 오브 컨트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뉴스 나와가지고 또 이제 긴급 뉴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65% 정도 미국이 이제 군사 개입을 이제 베네수엘라에다가 하는 것을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자체가 마두로 대통령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엄청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제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도대체 한 끼 한 끼 벌어먹기도 힘들다.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 자체가 아주 쓰레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 국민들도 마두로 대통령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저번에 이제 대선 때 베네수엘라에서 투표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마두로 대통령이 확실히 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두로 대통령은 그냥 우겨버렸죠. 아니 그냥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하면서 이 야권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야권 후보자를 뭐 체포를 한다나 해가지고 그 야권 후보자가 뭐 다른 나라로 뭐 망명을 가고 이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 자체 이 마두로 대통령 자체가 완전히 독재이면서 완전히 썩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누군가 좀 축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런데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걸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군 들어온 것을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 베네수엘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라틴 아메리카 뭐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은 다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마두로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지고 헬기에 타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헬기에 그 델타 포스에 잡혀가지고 헬기에 지금 이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송이 되고 있으면서 그 헬기를 타고 그 군함 있지 않습니까? 군함에 이송이 돼가지고 그 군함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 오고 있다.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직접 이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은 USS 아이오지마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타고 뉴욕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 마두로 대통령이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진에 이렇게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날에 이 베네수엘라 이 대통령궁에서 이 중국의 외교관들을 이제 만나고 막 악수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USS 아이오지마에 이렇게 탑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헤드폰을 이제 착용을 하고 이 안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완벽하게 지금 축출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법정에서 미국의 정의의 분노를 마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의를 받게 될 것이다. 마두로 대통령.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적절하고 현명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런할 것이다.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밖에도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정유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 기름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 인프라를 복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예전같이 부유한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국민들은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 마두로 같은 이 또라이 새끼가 제대로 이 나라를 통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또라이 새끼가 그렇게 독재자로 있을 바에야 그냥 축출이 되고 미국이 가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이 베네수엘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개망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진짜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 카라카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작전에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이용이 됐다. 육해공군 모두 총동원이 됐다.
델타 포스가 이제 특수부대가 이제 들어가서 이 마두로를 이제 축출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주변에는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150대 이상의 이 항공기가 이용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파치도 뜨고 뭐 치누크 헬기도 뜨고 전투기도 날아다니고 드론도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작전을 벌이켰을 그 당시에는 카라카스의 전력을 차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군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큰 규모의 공격을 할 준비가 우리 미국은 되어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두로 대통령의 야권 있지 않습니까? 야권 지도자, 이 평화상,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마차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차도는 자유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환영의 뜻을 이렇게 또 밝혔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런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카라카스 시장이나 여기에 뭐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정권에 막 싸바싸바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마두로 지지자들은 이번 미국의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두고 이거는 납치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떠면서 빨리 이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을 해라라고 지금 이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제 빈민층에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두로가 이제 추출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USA 하면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마두로를 축출한 것에 대해 가지고 환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주세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두로를 이제 옹호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미국이 이 마두로를 축출한 것에 대해 가지고 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밖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뭐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절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뭐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이렇게 따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말고 다른 나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콜롬비아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이 마두로를 이제 축출한 것을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다.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환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거의 뭐 축제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이 칠레 산티아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칠레 산티아고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죄다 막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이민자들은 마두로가 이 축출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P통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번 이 작전이 굉장히 정밀하게 계획이 된 군사 타격이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작전을 이렇게 또 짜고 치밀하게 계획이 됐었던 작전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호를 하고 있다. 미국이 이 마두로를 축출한 것을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거의 뭐 침공이지 않습니까? 이 공격을 이렇게 딴 것을 가지고 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유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은 나와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례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떠면서 국제법과 그리고 유엔의 헌장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깊은 우려를 이렇게 또 표명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친구였던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는 무력 침략 행위다 라고 이렇게 또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화로 풀어라 마두로 대통령이랑 대화로 풀어라 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너네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않나? 아니 양심의 가책이 있나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러시아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남미에 있는 주요 국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대통령, 뭐 브라질 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 이런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주권 침해를 일으키기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지역 긴장을 지금 고조를 시키고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 일방적인 그 군사 행동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독일이나 뭐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이제 나라들에서 국제법을 존중을 해라라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긴장을 만들지 말라, 에스컬레이션을 이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해결을 이제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환영을 하는 그런 국가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 환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이 밀레이 대통령은 이 남미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 세계를 위한 훌륭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붕괴를 환영을 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도 마약 카르텔들이 이런 이제 범죄자들이 지금 종말을 맞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에콰도르도. 그리고 이제 파나마는 뭐 거의 미국이지 않습니까? 파나마는 이 선거 결과를 무시를 했었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라고 파나마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이 베네수엘라는 아마도 이제 거의 파나마랑 비슷한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신중한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은 그런 나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영국의 총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우선 우리들이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동맹국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영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국은 작전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탈리아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군사 개입은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마약 밀매를 조장을 하는 그런 이제 국가에 대한 안보 차원의 방어적 개입은 정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중립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이탈리아는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 특수 작전을, 이 군사 작전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축출한 것을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좀 이 또라이 짓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요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이 됨으로 해가지고 불확실성과 그리고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 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침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군사 행동을 이렇게 한 것은 1989년도 파나마 침공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마두로 한 명을 제거를 한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가 사라지기는 사라졌지만, 그런데 마두로가 이제 꽂아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깔려있다. 이 정권에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깔려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군부는 아직도 건재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마두로만 축출한다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지금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시다시피 우고 차베스가 이제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마두로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마두로가 축출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마두로, 또 다른 우고 차베스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마두로의 핵심 지지 기반의 무장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민병대가 있다고 해요. 이런 이제 민병대가 격나라 이제 저항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벌일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위험이 크다라고도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폭력적인 분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이양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권 이양이 야당 지도자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마리아 마차도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저번 대선 2024년도 대선 때 후보였던 곤잘레스가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이어잡을지 그것도 이제 많은 마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을 이렇게 또 한 것을 가지고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축출한 것을 가지고 이게 진짜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석유죠. 석유이지 않나. 미국은 이익이 없으면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당연히 석유이지. 석유이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한테도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 마두로 정권, 이 독재자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폭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망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미국이 들어가서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개발을 해주고 이 기름 퍼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이제 많이 주면은 베네수엘라한테는 좋은 것이죠. 뭐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석유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2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이 독재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또 있는데 당연히 미국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이 독재자보다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굉장히 많은 모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예전에는 이라크 전쟁 뒤에 그 다음에 이 이라크를 다시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가 재건 그 사업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축출한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 나라를 다시 재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모순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들 있지 않습니까? 마가들도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굳이 베네수엘라까지 가가지고 이 분쟁을 이렇게 또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해외 분쟁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만을 이제 마가들은 표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축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과 그리고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매우 강력하게 개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Very strongly involve를 하겠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다 미국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인프라가 다 망가졌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거대 석유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싸들고 가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인프라를 다 살려버리겠다. 그리고
예, 우리 이득을 나누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름들을 이제 뽑아내가지고 미국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거를 사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또다시 이 부유국으로 다시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전에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석유 같은 거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부자. 그런데 독재자가 나온 뒤로 우고 차베스 나오고 그리고 마두로가 이렇게 또 정권을 잡은 뒤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이 작전, 이 마두로를 이제 잡으려고 했어서 그 작전에 대한 디테일도 이렇게 또 있는데 이 마두로 대통령은 미군이 쳐들어오면서 이 델타 포스가 이제 특수 작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 있는 안전 가옥에 숨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강철문이 달린 요새가 있다고 합니다. 세이프 하우스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미군의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피하는데 실패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헬기를 통해 가지고 USS 이오지마에 가서 지금 그 USS 이오지마를 타고 군함을 타고 뉴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 석유 아니더라도 이 셰일 오일로 인해 가지고 셰일 오일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오일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다시 진짜 위대하게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리스크가 많기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마두로 대통령이 이 델타 포스로 의해 가지고 축출이 되기 전까지 그날 똑같은 날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날라온 특별 대표단이랑 이제 만남을 이렇게 또 가졌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지금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특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뭐 무역 같은 거 이렇게 또 잘 하려고 그런 낌새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엄청나게 지금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쿠바도 그랬듯이 이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이 러시아에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중국의 물건들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친하게 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이 미국의 앞마당에 좀 이제 위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칠 이유가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마두로는 어제 이 체포가 되기 직전까지도 중국의 특사들이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이랑 전략적 유대를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델타 포스가 들이닥쳐가지고 마두로를 체포를 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마무시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한테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외무성은 이번 작전이 미국이 이렇게 또 한 그 작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패권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권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 사용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두로가 이제 축출이 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중국이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러시아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베네수엘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중국의 시진핑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베네수엘라 석유 계속 우리가 줄게.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석유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달래는 듯한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거는 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이렇게 또 부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먼로 독트린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의 앞마당 이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 미국의 영향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외부 세력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 이 라틴 아메리카에 전략적으로 거점을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좀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로주의, 먼로 독트린을 지금 재천명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렇게 또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 중국의 그 1대1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이 남미, 이 미국의 앞마당, 이 미국의 뒷마당이라고도 하는 이 남미의 통제권을 지금 다시 확보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베네수엘라만 난리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란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뭐 12일 동안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미국이 B2 스텔스기인가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이란에 있는 핵 시설들을 전부 다 폭발을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딱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이란의 통화가 완전히 무력화가 됐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포대자루에다가 지폐를 들고 가야 된다고 해요. 이란의 통화가 완전히 뭐 쓰레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에 있는 상인들이 도대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월세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역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상인들이 이란 그 테헤란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문을 닫고 거리로 튀쳐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위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튀쳐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죄다 이제 튀쳐나와가지고 이란 지금 이거 뭐냐 경제도 폭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하메네이 빨리 죽어라 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에서는 일주일째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시위가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메네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라고 하네요. 일주일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메네이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폭도들을 제자리에 앉혀야 된다라고 하메네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하메네이는 이란에 있는 군인들이나 이제 경찰들한테 이제 보안군들한테 강경 진압을 지시를 하는 사실상의 그린라이트를 한 것이다. 승인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제 강경 진압을 이제 하지 않을까 시위대들한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평화롭게 지금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 이란에서 그 보안관들, 뭐 경찰들,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이제 발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들 뭐 2명이 사망을 했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시위대들을 향해 가지고 발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란은 벌써 락겔 로디드가 되어 있다. 벌써 미국이 조준을 하고 있고 벌써 장전을 다 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약에 이 이란 너네들이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발포를 하고 시위대들을 엄청나게 강경 진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도 쳤는데 이란도 지금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화폐 리알화 가치는 10년 만에 44분의 1로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달러당 140만 리알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지금 위기를 이렇게도 맞고 있다 라고 하네요. 우유 같은 것들이나 뭐 치즈 같은 것들 생필품 가격들이 몇 주 만에 막 수십 %씩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비즈니스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다 뛰쳐나오고 그리고 MZ 세대들 젊은 층들이 다 거리로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란은 유혈 사태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것만 10명으로 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들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굉장히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미국의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군사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사주를 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마두로가 축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이란 지도부는 좀 많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정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진짜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 위협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있지 않습니까? 국토안보부에서는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그 사기에 대해 가지고 전쟁을 지금 이렇게 또 선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국토부에서는 워크사이트 인포스먼트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2025년도 이제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사업장 급습을 좀 이제 자제를 이렇게 또 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니 지금 불법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티 놈,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사업장을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더 많은 방문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직접 예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홈랜드 세큐리티 뭐 요원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스들 같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요원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가지고 미네소타에 있는 비즈니스들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E-Verify나 뭐 I-9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사업장들, 뭐 편의점들,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워크사이트 인포스먼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베리파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묻고 그리고 채용 서류 I-9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이 미네소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왜 뭐가 됐든지 이제 떨리지 않을까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막 들이닥친다고 하면은 비즈니스가 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홈랜드 이제 세큐리티에서는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남용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사기가 이루어진 게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바로 체포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네소타 내에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이 타겟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업장 단속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콜로라도 덴버 있지 않습니까? 덴버에서 굉장히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덴버에 있는 어느 한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건물 전체 한 블럭이 다 불타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완공을 하기 전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나 뭐 방화벽 같은 거, 파이어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불길이 굉장히 빠르게 번졌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소방 인력들이 가가지고 이제 진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불이 너무 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소방서에서는 최고 수준인 5단계 화재를 발령을 이렇게 또 하면서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이제 투입돼가지고 밤샘 작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이제 큰 불은 다 잡혔다. 그리고 이제 건물 중심부에 잔불을 끄는 조그만 불만 이렇게 또 남아가지고 잔불을 끄는 작업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화재 진압 작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부상자는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제 건설 현장 내에서는 작업자들이 없어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덴버에서 굉장히 커다란 불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홀라당 다 타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LA 근처로 해가지고 해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들에 대한 입수 금지 조치가 지금 내려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LA 주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서던 캘리포니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LA뿐만이 아니라 뭐 오렌지 카운티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지상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더러운 오염 물질들이 다 지금 바다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도시의 쓰레기들, 화학 물질들, 유해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이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다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발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5일까지 월요일 오후 4시까지는 바닷가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입수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비가 더 내린다고 하면은 이게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오염이 된 그 물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위장 질환 같은 거 이렇게 또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 같은 것들이 감염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발진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합니다. 이 LA 뭐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 가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제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물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래를 밟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한다고요. 이제 모래가 이제 다 젖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에 조금이라도 접촉이 된다고 하면은 박테리아에 감염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오염도가 가장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LA에 있는 어느 이제 쇼핑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몰리는 그 시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유가 6 스트리트랑 그리고 보니 브레라고 하는 그 스트리트에서 그 스트리트에 있는 어떠한 쇼핑센터라고 한다고요. 셀렉터 플라자라고 하는 쇼핑센터 이제 바로 밖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에서는 총상을 입은 2명의 여성이 발견이 됐다. 한 명은 40세 여성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명은 35세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40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그런데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좀 이제 중태로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이송이 돼가지고 지금 잘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은 히스패닉 남성인 것으로 이제 특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도망갔다고요. 네, 도망가가지고 이 경찰이 계속 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잡혔다고 해요.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축출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가장 주요 뉴스이죠. 뉴스여가지고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았네요.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